반갑습니다. 돌집사TV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영어 한번 보고 시작해야겠죠. 자, 먼저 파워센터입니다. 자, 힘이 있는 센터죠. 자, 저가의 상품을 파는 초대형 소매 센터이자, 고가의 상품도 파네요. 자, 고가의 질 좋은 의류점, 선물 가게까지 존재하는 곳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파워센터는 마진은 적지만 많은 사람들의 유입을 꾀한다. 그래서 박리담의 개념이 있다. 라는 거 파워센터가 담아두시면 되고요. 자, 고객 점표법입니다. 자, 고객을 점으로 표시하는 법이에요. 자, 어떻게 표시하냐? 지도에다가 고객을 점으로 표시하는 거죠. 자, 애플바움이 만들었다. 누가 만들었다? 애플바움이 만든 것으로 기존 매장에 들어오는 고객을 무작위로 면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출발하셨어요? 이런 걸 해가지고 지도에다가 그 출발지를 딱 찍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상권이 어느 정도 되겠구나. 이런 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게 바로 고객 점표법이겠죠. 자, 면접을 통해서 한다는 거 중요하고요. 자, 상권 요인 뭐 있는지 볼게요. 상권 규모, 시장 규모, 교통량, 영업량 등. 자, 택배업들이 중요하고요. 입지 요인은 시계성, 잘 보이느냐, 주지성, 잘 위치해 있는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고객 유도시설 뭐 있는지, 동선, 도로 등이 입지 요인에 해당한다 보시면 되겠고요. 자, 앵커 스토어는 뭐냐면은 우리 쇼핑몰에 있는 뭐 프랜차이즈 카페나 마트, 우리 쇼핑몰에도 마트가 있죠? 그럼 영화관 이런 것들이 앵커 스토어가 됩니다. 즉 우리가 영화관이 있어서 백화점에 가지만 영화를 보고 나와서 백화점에서 뭐 밥이라도 먹을까?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상점의 입지를 좋아지게 해주는 친구들이 바로 앵커 스토어가 된다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버퍼라고 있습니다. 자, 이 버퍼와 레이어는 GIS, 지리정보 시스템에 나오는 얘기들인데요. 자, 지도 주변의 거리 단위, 시간을 나타내는 구역을 버퍼라고 보시면 되고요. 레이어는 뭐냐? 자, 우리 포토샵 레이어 같은 겁니다. 지도를 일정한 크기로 나눠 격자 형태로 보는 거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됐고요. 입지 분석의 5요인, 접근성, 인지성, 가시성, 호환성, 홍보성. 이거 5개 외워주세요. 이거 5개밖에 없습니다. 막 확실성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바로 가차없이 체크해버리시면 되고요. 자리 권리금은 우리 바닥 권리금, 바닥피라고 하죠. 그리고 슈퍼마켓. 자, 슈퍼마켓은 기본적으로 셀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초염가 판매, 싸게 파는 거죠. 그리고 중앙 집중의 구매 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게 슈퍼마켓의 특징이고, 하이퍼마켓은 조금 더 커진 거죠. 교외에 위치하며 5천에서 만 제곱미터의 창고 형태를 가진 게 하이퍼마켓입니다. 그리고 아울렛은 우리 이월되거나 뭐 그냥 유명한 명품들이 뭐 재고가 남거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싸게 파는 곳이죠. 자, 홈디포. 자, 홈이니까 홈의 디포, 홈디포. 주택의 개보수에 관련된 자재들을 판매하는 것이 홈디포고요. 자,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자, 카테고리를 죽이는 킬러가 아니고요. 자, 전문품 할인점, 소비자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에 따른 상품 구조가 갖추고 저렴하게 판매하는 거죠. 그래서 뭐 캠핑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오늘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보겠습니다. 자, 중심, 뭔가 중심 하면은 도시의 중심 느낌 들죠? 한 도시의 중심지 기능의 수행 정도나 상권의 규모가 자, 인구 규모에 비례하여 커지며 중심 도시를 둘러싼 상권의 규모는 도시의 규모에 따라 비례하여 커진다. 자, 무슨 말이냐? 자, 우리 도시가 있어요. 자, 근데 이 중심지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가게가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면 상권이 넓어지겠죠. 자, 이런 상권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인구와 비례한다는 거죠. 자, 인구가 크면 상권도 커진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당연한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배후 중심은 결국 중심지 역할을 해주게 된다.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심지, 여기서 말하는 중심지라는 것은 상업 및 행정 기능이 밀집된 장소를 말해요. 그래서 시청이나 구청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 중심지 이론의 중요한 게 최대 도달거리가 얼마나 되냐 이건데, 자, 최대 도달거리라는 건 중심지가 수행하는 기능들이 있겠죠. 자, 이런 유통 서비스 기능들이 지역 거주자에게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과연 누구까지 영향을 미쳐서 우리 상권으로 오는가, 요 거리를 말하는 것이 최대 도달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중심지가 한 지역 내에 보통 단 하나만 존재하고 있겠죠. 자, 단 하나만 존재한다면 가장 이상적인 배후 상권은 정육각형의 모양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소매를 잡고 끌어당겨요. 일로 오세요. 자, 그러면은 왜 끌어당기냐 이거죠. 자, 두 경쟁 도시가 있다고 볼게요. 자, A 도시와 B 도시가 있습니다. 자, 근데 상권이 A 도시, B 도시 상권이 있겠죠.
자, 이 상권 사이에 존재하는 도시가 또 있다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자, C도시가 있어요. 자, 그럼 이 C도시가 있는 주민들이 A도시로 가냐 B도시로 가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상권의 규모는 인구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무슨 말이냐? 진짜 어렵게 놨어요. 상권의 규모가 크면은 가고 거리가 가까우면 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이냐? 가깝고 규모가 크면은 거기로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인구가 더 많은 도시는 점포가 당연히 많겠죠? 그리고 주변 도시에서는 점포가 더 많은 곳으로 쇼핑을 하러 갈 거니까 당연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확률을 구하는 공식이 중요해요. 자, 이 확률을 구하는 공식을 외우겠습니다. 자, B도시의 인구가 예를 들어서 10만 명이라고 하고요. A도시 인구가 5만 명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B도시 인구 10만, A도시 인구는 5만이에요. 자, 그럼 A도시까지의 거리는 자, 10km고 B도시까지의 거리도 뭐 10km라고 보겠습니다. B도시까지 거리 10km, A도시까지 거리 10km 이렇게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거는 이 B도시의 인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기준도시에 정해져 있습니다. 자, 기준도시, 그러니까 B도시, C 지역으로부터 지금 중심은 C가 되겠죠? 자, 근데 B도시로 갈지 A도시로 갈지 그걸 알아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는 지금 이 C에 있는 사람이 B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한다 라고 하면은 그 기준 인구가 밑에 되는 거고요. 만일에 A도시로 갈 확률이 얼마나 되냐 그러면 A도시 인구를 분모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B도시로 갈 확률 한번 구해 볼게요. 자, 그러면은 기준 도시가 B도시예요. 자, 그러면 10km, 10만에 5만이니까 2분의 1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자 10km 거리는 똑같아요. 1이니까 자, 그러면은 거리는 똑같아요. 자, 제곱이죠. 자, 여기서는 지금 반비례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괄호가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반비례라고 했어요. 거리랑. 그러면은 2분의 1제곱이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결국에 봤을 때는 B도시로 갈 확률이 자, 2분의 1 곱하기 자, 1의 반비례. 제가 지금 숫자를 좀 잘못 설정하긴 했는데 자, 그렇다면은 B도시로 갈 확률이 지금 계산을 해보자면은 제가 좀 억지로 해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B도시로 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 뭐 2배다 라고 지금은 할 수가 있겠네요. 제가 숫자를 좀 잘못 설정을 해서 지금 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볼게요. 자, B도시까지가 10km가 아니라 5km라고 했습니다. 우리 계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좀 바꿀게요. 자, 그러면은 A까지는 10km고 B까지는 5km예요. B가 더 가깝죠? 자, 그러면 2분의 1에, 자, 2분의 1 제곱을 하면은 1분의 4. 2가 이제 1분의 4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1분의 4 해주시면은 2가 됩니다. 그래서 B로 갈 확률이 보통 2배 정도 된다. 그런 말은 뭐냐, 10명 중에 적어도 뭐 7.5명은 B도시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 공식, 기준 도시가 어디가 되는지 한번 기준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설명에 대해서는 질문 주시면 제가 답글로도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번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보겠습니다. 자, 레일리의 법칙을 좀 더 보완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 내용은 똑같습니다. 규모가 크고 가까우면 거기로 간다 라는 내용은 똑같은데 공식이 좀 달라요. 시험 문제는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법칙 구하는 공식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좀 더 확실히 해볼게요. 자, A도시가 있고요. B도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 C도시가 있어요. 자, C고객이 이번에는 A 지역으로 가서 쇼핑을 할 확률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도시에는 우리가 2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할게요. 자, B도시에는 5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자, 근데 A도시까지의 거리가 지금 필요하죠. 우리 기준 지역은 A니까요. 자, 그러면은 거리는 10km가 걸린다고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넣어볼게요. 기준 지역, 우리 A로 갈 확률을 구하니까 20만, 외부 지역은 B죠? 5만 넣겠습니다. 거리는 10이에요. 자, 요거 한번 풀어볼까요? 1 플러스, 자, 20분의 5는 4분의 1이죠. 루트에서 빼내니까 2분의 1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 번분수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2분의 3은 1분의 10이에요. 자, 그러면은, 자, 3분의 20 되죠. 숫자 깔끔하게 떨어지지가 않는데, 자, 그러면은 요거 대충 계산해 보면은 뭐, 한 6.6 나올까요? 자, 6.6666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 6.66. 자, 요게 A로 갈 확률이 될 것이다 라고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시험 문제 이렇게 딱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숫자가 깔끔하게 떨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 막 하다 보니까. 자, 그럼 이번엔 허프의 확률 모형 보겠습니다. 자, 허프는 뭐라고 했냐면은, 자, 소비자가 그럼 점포를 선택하는데, 이 선택하는 확률이 있다, 이거죠.
자, 뭔데? 거리와 매장 규모가 가장 중요하다 본 거예요. 뭐야, 결국 컨버스랑 레일이랑 똑같은 얘기를 한 거죠. 자, 근데 얘는 조금 더 구체적인 척을 해요. 사실 내용은 똑같습니다. 자, 소비자가 어떤 사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할 확률이 두 가지인데, 자, 이 상업 집적의 점포 면적에 비례하고 장소에 도달한 거리의 제곱 반비례해. 아, 지금까지 레일리랑 컨버스는 자, 소비자가 어느 지역으로 갈지 구했죠. 자, 허프는 좀 더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그 지역 안에서 이 소비자가 어떤 점포를 갈지 한번 선택을 해보자고 그 얘기를 한 거죠. 근데 해보니까 규모 크고 가까우면 거기 가더라.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내용 지금 두 개밖에 생각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자, 다양한 변수가 정말 많겠죠, 사실은. 야, 요런 거는 근데 좀 안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MCI 모형이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 간단히 외워주세요. 허프 모형을 발전시켜서 정량적, 정성적 요인을 함께 고려할 수 있게 만든 것이 MCI 모형이다. 그래서 허프 모형에서 발전된 것을 고르시오. 이렇게 했을 때 MCI 선택해 주시면 뭐 되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간단하지만 또 외워야 되긴 하죠. 자, 용적률과 연면적 비율 한번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자, 먼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비율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어떤 것들을 제외해주고 어떤 것을 포함해야 되는지 볼게요. 자, 지하, 주차장, 공동시설, 피난 안전구역 면적은 제외돼요. 즉, 예를 들어서 5층짜리 건물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5층, 4층, 3층, 2층, 1층이 있어요. 자, 근데 한 층당 100이에요. 100m 제곱 크기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층 100, 2층도 100이죠? 자, 요거를 층마다 다 더해줘요. 자, 다 5층 더했습니다. 근데 2층에 주민 공동시설이 50m 제곱이 있대요. 자, 그러면은 요거를 빼줍니다. 50 빼줘요. 자, 근데 1층에 내부 주차장이 70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요것도 빼줘야 돼요. 자, 그리고 지하가 2층이에요. 지하 2층은 좀 더 커요. 200m 제곱이래요. 자, 헷갈리실 필요 없습니다. 지하는 빼야 되죠? 자, 그럼 결국 우리는 제외돼야 되는 내용들 빼고 나머지 층 다 더해주시면 돼요. 자, 이거 다 더해준 다음에 대지 면적이 제시가 돼서 나올 겁니다. 대지 면적은 300이더라. 자, 그러면 그걸 더한 것들이 이제 300으로 나눠주시면은 이제 우리가 연면적 비율을 구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떤 것들을 연면적에서 제외해줘야 되는지 눈여겨서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내용 보겠습니다. 자, 소매 점포의 매출 추정 방법 보겠습니다. 자, 내가 아직 매출이 안 났는데 어느 정도 날지 한번 추정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유추법이에요. 자, 내가 유사한 점포나 같은 점포들의 고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가능 매상고를 산출해보는 거죠. 자, 내가 햄버거 가게를 차리려고 해요. 자, 햄버거. 자, 근데 내가 차리려고 하고 보니까, 이 동네에 내가 차릴 건데, 여기 햄버거 가게가 있나? 보니까 햄버거 가게가 있어요. 아, 저기는 그럼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 한번 보자. 이런 식으로 유추를 해보는 거죠. 혹은, 여기 스파게티 가게겠어요. 그래도 햄버거 가게는 없지만 양식이니까 이 지역 사람들이 양식을 얼마나 먹는지 한번 좀 유추를 해볼까?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유추법은 신규 점포를 낼 때 많이 사용하기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뭐 기존 점포에서도 당연히 사용 가능하고요. 그런데 유추법의 핵심은 신규 점포에 보통 많이 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대로 회귀분석법 볼게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회귀방석으로 계산했다. 자, 매상고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설정해서 가능 매상고 산출한다. 자, 이거 무슨 말인지 상당히 이해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볼게요. 자, 키가 160인 친구가 있고요. 키가 180인 친구가 있습니다. 자, 둘 중에 누가 더 몸무게가 나갈 확률이 높을까요? 자, 키가 큰 사람이 몸무게 나갈 확률이 높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키 크면 몸무게도 많다. 근데 이게 다 그러냐? 다 그렇진 않죠. 160이어도 몸무게 나가시는 분이 계시고 180이어도 많은 분들이 계신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키 크면 크다라는 이 변수가 뭔가 말이 안 맞아. 야, 그게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변수에 대한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입맛의 차이가 있어. 아, 160이나 키도 중요하지만 자, 입맛이 더 좋은 사람이 더 많이 먹어. 그럼 살을 더 많이 쪄. 혹은 운동이라는 변수가 있을 수도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키 크면 몸무게가 많다라는 기본적인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또 책정을 해본 거예요. 운동을 하면은 또 키 크다고 해서 몸무게 많은 거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보자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이 뭐다? 회귀분석법이다 라고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그럼 체크리스트 볼게요. 자, 부지와 주변 상황에 관하여 사전에 결정된 리스트로 점포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A라는 지점에 점포를 차릴 건데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을까? 여기 공사를 많이 해. 여기에 뭐 사람들이 많이 안 지나가. 이런 것들을 한번 쫙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자, 그런 리스트를 가지고, 여기 차리면 좋을까? 아, 여기 차리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장점으로는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이 들어요. 자, 내가 변수들을 설정을 해보는 거라. 그러니까 이해와 사용은 쉽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굉장히 주관성이 짙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숫자로 예상 매출액 추정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변수들의 해석, 선정 이런 것들 내가 직접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정말 타당한 건가 그런 단점을 가져볼 수는 있겠죠. 자, 그럼 유추법이 좀 내용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유추법 조금 더 이해해 보겠습니다. 자, 유추법이란 신규 점포가 입지하려고 하는 상권의 유사 점포를 선정하여 유사 점포의 매출액, 상권 등을 파악하여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 점포뿐만 아니라 기존 점포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서술적인 방법에 의한다. 자, 논리적으로 찾아보자 이런 거죠. 그래서 유추법이 어떻게 진행되냐면요. 신규 점포에 먼저 입지 조건을 파악해요. 자, 그리고 유사 점포를 선정합니다. 그리고 출점 예상 상권을 소규모 지역으로 구분해서 나누고요. 그 지역에서 1인당 매출액을 한번 추정해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신규 점포의 예상 총 매출액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유추법들은 상권 규모나 경쟁 정도, 고객 특성이나 광고에 활용할 수 있고요. 점포 확장 계획에 활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요거는 통째로 다 달달 외워 주셔야겠습니다. 자, CST 맵까지 볼게요. 자, 이게 왜 나오냐? 갑자기 CST 맵이 기본적으로 유추법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자, CST 맵은 점포의 입지 결정이나 소매 마케팅 전략 수립에 필요한 상권 분석 과정입니다. 그래서 유추법을 사용해서 상권 규모를 파악을 하고요. 고객 점표법, 아까 뭐라 그랬죠? 고객을 점으로 표현한 거라고 그랬죠? 지도에. 애플바움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고객 매장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면접, 인터뷰를 해서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출발하셨나요? 이런 것들을 해서 상권 규모를 알아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CST 맵에도 고객 점표법이 들어가는구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것들을 토대로 어디 쓰냐? 광고, 홍보, 판촉 전략 쓰고요. 상권 잠식 상태와 경쟁 정도를 가늠하고 점포 확장 계획 활용하는데 가능하다. 자, 이 내용들이 사실은 다 유추법에 근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유추법을 잘 외워두시면 CST 맵은 따라옵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시다 보면 MNL 모형이라고 나와요. 자, 요거는 뭐냐? 상권 내 고객들이 각 점포의 선택 확률을 예측하는 거죠. 이거 허프랑 비슷한 내용이네요. 그죠? 자, 근데 요거는 허프랑 조금 달라요. 루스의 선택 공리를 바탕으로 한 모형이다. 요게 핵심입니다. 시험 문제 MNL 모형이 나오면 보통 루스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자, 요 내용들도 좀 같이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비자의 개인별 데이터를 수집하여 활용한다. 이 내용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자, BPI 보겠습니다. BPI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시장의 구매력 지수를 파악하는 겁니다. 자, 이 시장에서는 내가 가게를 차리면 얼마나 많이 팔 수 있을까? 이 시장이 가지고 있는 구매력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를 보는 거죠. 자, 뭘로 추정하냐? 첫 번째 인구, 두 번째 소매 매출액, 세 번째 유효 소득으로 구한다는 거 세 개 외워주시고요. 자, 이 BPI가 크면은 시장의 구매력이 크다는 의미겠죠. 그 말이 뭐냐? 이 시장은 매력 있는 곳이야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 공식 보시면요. 인구 비의 0.2, 소매 매출액 비의 0.3, 유효 구매 소득 비의 0.5를 곱해요. 자, 그럼 유효 구매 소득 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0.2 더하기 0.3 더하기 0.5 하니까 100%예요. 자, 인구비는 20%, 소매 매출액비는 30% 영향이 있고 유효구매 소득비가 50% 영향이 있구나. 자,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 유효구매 소득비, 매출액비, 인구비 순으로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다는 거. 요 순서 개념을 잘 잡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IRS, MEP 보겠습니다. 자, 요거 교재 보시면 내용 상당히 길어요. 시험 문제 나오는 내용만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IRS라는 건 소매 포화지수예요. 무슨 말이냐? 자, 한 지역 내에 수요와 공급 관계를 나타내 상권 내 경쟁 강도를 측정합니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좀 더 볼게요. 자, 잠재 수요도 표현하며 신규 점포에 대한 지역 시장 매력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A라는 지역이 있어요. 자, 얘가 많이 나오죠? 자, 여기에 가게가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경쟁이 아주 박 터지는 겁니다. 막 여기 완전 진짜 레드오션이에요. 자, 이런데 출점을 하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자신이 있으면 좋겠지만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요거를 IRS로 이 경쟁의 강도를 표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IRS는 1에 가까울수록 좋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
경쟁 강도가 많이 없다. 여기는 들어갈 만해. 너와 경쟁되는 상대가 별로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장점이 있지만 지역의 경쟁도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를 했지만 이게 질적으로 과연 정말 맞는 거냐? 이런 단점을 당연히 가지고 있겠죠. 자, 근데 시험 문제 IRS 혼자 등장하지 않아요. MEP 같이 나옵니다. 시장 성장 잠재력 지수예요. 자, IRS로만 보니까 여기는 내가 출점해볼 만해. 경쟁 상대가 많이 없네. 자, 근데 이것만 가지고 출점할 수 있냐 이거죠. 자, 그런데 이 시장이 그러면은 자, 경쟁 상대는 없어. 근데 이 시장이 과연 성장 가능성이 있어? 요거를 보완해주는 게 바로 MEP라는 거죠. 자, 야, IRS 너 혼자 되면 그래. 내가 와서 같이 좀 도와줄게. 자, 그러면서 IRS의 단점을 보완해주면서 다른 지역으로부터 쇼핑 지출액을 추정을 해줍니다. 자, 지금 뭐냐? 야, 이 시장이 경쟁 상대도 없고, 자, 성장력은 굉장히 많은 것 같아. 그러면은 출점을 하는 게 아주 이득이겠죠? 자, 그런 경우는 뭐냐? IRS가 높다. 시장 기회가 많다. 창업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거고요. MEP가 높다. 시장이 성장할 잠재력이 엄청 커. 이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IRS도 높고 MEP도 높다면은 신규 점포가 입점하기 아주 좋은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IRS도 낮고 MEP도 낮다. 그러면 거기는 피하는 게 상책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으니 이 내용, 개념 자체를 잘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GIS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지리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었죠? 자, 지리정보를 보존, 분석하여 관리하는 정보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라일리 캔버스의 소매 인력 모델을 적용하는 경우가 필요해요. 왜? 우리 아까 라일리 캔버스는 거리가 또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거리가 가까운 곳으로 간다고 했어요, 소비자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대형 소형 매장의 입지 선정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GIS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개별 상점이나 상점가의 위치 정보를 점 데이터로, 토지 이용 등의 정보는 면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한다. 자, 요거 맞는 말이에요. 자, 그리고 지하철 노선이나 도로 등의 선 데이터로 지도에 수록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자, 점, 선, 면을 활용하는데 어떤 것들이 점인지, 어떤 게 면인지, 어떤 게 선인지 외워주시라는 뜻이고요. 자, 상점 또는 상점가를 방문한 고객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하거나 설문조사를 하여 지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활용을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자, 우리 라일리, 캔버스, 컨버스죠. 자, 얘네들도 어쨌든 설문조사를 해서, 이거를 고객들이 어떻게 오는지, 어디서 오는지 이런 것들을 면접을 하는구나. 자, 아실 수 있고요. 추가로 면접하는 거 뭐 있었죠? 고객 전표법 있었죠? 자,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번 영상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티센 다각형이라고 있어요. 자, 뭐냐? 공관 독점 접근법에 기반한 상권 구행 모형입니다. 자, 접근, 어떻게 접근하냐라는 거죠. 자, 최근접 상가 선택 가설에 의해 상권을 설정한다. 즉,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가까운 데 간다. 가까운 데 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소비자들이 가장 가까운 소매시설을 이용한다 가정을 하고 있고요. 소매 점포들이 규모나 매력도에 있어서 유사하다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데 간다라는 거죠. 자, 다 비슷비슷하다면 가까운 데 가는 게 맞겠죠? 자, 신규 점포 부지의 입지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상권 범위 예측에 사용되고 있고요. 티센다크의 크기는 경쟁 수준과 부의 관계를 가진다. 반비례의 관계를 가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티센 다각형을 통해서 시설 간 경쟁 정도를 쉽게 파악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내용들, 영상들 정도는 꼭 외우셔야 되니까 이런 거 시험에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많더라도 꼭 잘 머릿속에 담아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